그 북측의 변화를 좀 일목요연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국제적으로도 큰 전환의 시대이고 남북관계도 전환의 시대이고 또 북측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떤 시점에 당면한 것 같습니다. 뭐 지도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이 이제 3면으로 둘러싸인 뭐 이런 얘기 쓰다가 지금은 이제 2면으로 둘러싸인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표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1기 좀 빠르게 올라가면 2009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취임한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조금 빠르면은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개결 때까지의 한 10년 과정을 김정은 집권 1기의 북의 정책과 노선과 정책이 대체로 왼쪽에 있는 걸 좀 구상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2021년도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자신들의 노선을 규정한 이후에 남북관계를 두 개의 적대적 교정국가 관계로 규정한 시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일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체적인 북쪽의 사고방식을 도표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변화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대체로 저 표를 머릿속에 두시고 설명을 또는 조금 살을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대체로 앞으로의 북의 행복, 또 어떤 우리가 전망을 하고 한국 사회 또 우리 어떤 시민사회 운동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어떤 그려봤습니다. 2009년도에 아시겠지만 2009년도 1월 달에 북의 공식적으로 이제 김정은 장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면서 남쪽으로 치면은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과 노선과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그런 것처럼 2009년도부터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북측이 앞으로 새로운 방향의 어떤 노선과 정책을 만드는, 그래서 북쪽의 핵심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한 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내부적으로 논쟁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 이전 이른바 성군 시대, 성군 정치를 표방했던 김정은 위원장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후계 체제 이후의 과정을 노선과 정책을 정립하는 그런 일정한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게 북에서 이제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간다.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고의 핵심적인 데 깔려있는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당시 정세, 2009년도 시점에서 보면, 북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도 우호적이지 않고 러시아도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 계속 육자회담 했지만 2009년도 시점에 들어오면 육자회담은 거의 결렬된 상태에 있었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어쨌든 자본주의화로 전이해야 된 그런 세계에서 조선이
북쪽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에 그 이전에 세계는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조선은 세계 속의 한 부분으로서 조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변화라고 하는 속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일정 정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외부적인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층의 범위를 좀 넓히고 대외적인 교류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식하고, 또 젊은 층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된 부분들의 문화적인 부분을 일정하게 소개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실리입니다. 실리.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과거 사회주의 북한에서 보면 갈수록 사실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양적 지표라고 하죠. 올해 계획, 우리 공장에, 합동농장에 양적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양적으로만 달성하는 것이죠. 그 제품이 불량품인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 볼트와 너트를 각각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공장에서 10만 개의 볼트와 너트를 각각 생산했는데 양적으로는 다 달성했습니다, 목표를. 근데 그것을 현장에 가서 조립을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암수가. 약 30%, 40%가 불량이 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제 새로 등장한 젊은이 이제 실리를 했나. 실리가 나지 않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같으면은 이제 양에서 질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북쪽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의 첫 대외 연설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은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른바 사회주의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라고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새세기 산업혁명, 우리로 치면 4차 혁명 시기에 새롭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북쪽은 앞에 우리로 치면 2차, 3차 행약하고 바로 4차에 해당되는 새세기, 21세기의 산업혁명 시대에 북한의 경제적인 구조를, 산업구조를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또 그것을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가라는 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90년도에 북한의 고난행군 시절을 겪다 보니까 국가적인 투자에 의해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보이는 게 주택 문제, 눈으로 가장 보이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지금 평양의 낙랑구역, 동평양에 있는 노동자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구성한 이후에 아파트 건설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00년대 이제 중반 넘어 조금씩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수대 거리, 창정 거리 등등의 아파트를 걷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는 미래 과학자 거리, 여명 거리 등등의 대규모 아파트들을 건설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주의 문명국가 관련있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운데 무슨 자꾸 놀이시설 막 건설하고 뭐 이러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보면 이게 경제 건설 문제와 우리로 치면 문화 뭐 등등 이런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하겠다. 그리고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핵무력보다는 경제 건설이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시점까지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다.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언제든지 핵을 협상의 대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의 의미는 만약에 이 협상이 잘 안 되면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안보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이중적인 그런 형태의 용도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정세가 확 변해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런 분위기로 가기 전 판문점 선언 나기 바로 직전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으로 이제 바꾸죠. 왜? 이제 핵건설 문제는 사실 그 뒤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건설 부분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외적인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제 경제건설에만 매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섰던 거죠. 나중에 오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명이 났겠지만 그래서 이제 당적 노선을 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책 기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외 전략적으로는 대미 대남 연계 병행 노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또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관계 수립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북한의 구호가 있죠. 고난행군 시절에 북한에 가보면 뭐 가보신 분 다 알겠지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가자 했어요. 지금 굉장히 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어차피 이 난관을 뚫고 가야 되니까 웃으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각 공장, 뭐 학교 이런 데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싹 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이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고 하는 그 구호로 바뀌게 됩니다. 저게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구호가 이제 된 거죠. 2009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전에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개관식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북한용어로 7필 명제를 이제 남기죠. 그게 바로 저 대목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정문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 가장 큰 대리석에 앞으로 미래의 북한을 이끌어갈 엘리트들이 항상 저 구절을 명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크게 저 구호 대리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의 공장, 협동농장, 학교 이런 데 가면 다 저 구호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새로 북쪽의 노선과 정책이 바뀐 다음에 그 구호판이 다른 곳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게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고 있고 저 구절의 강조점은 뒤에 있는 것이죠. 눈을 세계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김정은 시대의 일기의 기본적인 북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개혁 개방으로 간다.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얘기하는 북한의 체제를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정치적인 제도,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북쪽에서는 주로 이제 개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개방. 북쪽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다. 외부에서 우리를 봉쇄한 것이지 걸어 잠근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90년대에 보면 뭐 상징적으로 코카콜라를 평양에 유치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실제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일 때는 아이들한테 들쭉 음료나 전통 자신들이 만든 음료수를 먹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김정일에 들어와서 코카콜라는 미 제국주의의 천병 음료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애호하는 기호 음료다. 우리도 못 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사고를 좀 전환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저게.
그때만 하더라도 북측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어떤 협상이나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확신이 있었던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북이 개혁 개방의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방향이 대체로 보면 2019년도 하노이 회담까지는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